자, 5번 봅니다. 5번. 자, 오늘은 자, 이런 겁니다. 5번에 보시면은 돼지끈이 미등기 됐다. 돼지끈이 미등기 됐다. 자, 이 낙찰받으면 될까 없을까? 괜찮을까? 뭐 어떨까 지금? 자, 이런 겁니다. 옥션을 가서 특수물건에 돼지끈 미등기 검사가 142개가 나와요. 자, 그럼 이거를 낙찰받았을 때 큰 문제가 없는가? 뭐 이런 거를 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 하면은 옥션을 가서 이렇게 검색을 하죠. 아파트 하나 사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하는데, 자, 경매 검색 가서, 자, 여기 봅니다. 경매, 이거 특수물건, 특수물건. 특수물건은 좀 문제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쭉 보면 오늘 해야 될 것은 주로 여기네. 돼지끈 미등기. 자, 요겁니다. 요거. 자, 아파트 돼지끈 미등기. 자, 이런 게 경매가 많이 나와요. 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몇 개 나오는 거. 전국의 돼지끈 미등기. 그럼 이거 낙찰받으면 문제가 없는가? 이 말입니다. 지금. 검색하니까. 돼지끈 특수물건에 돼지끈 미등기 하니까 128개 나와요. 128개. 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런 겁니다. 아파트인데 돼지끈 미등기나 감정가액 가격 포함 평가돼. 자, 주로 이렇게 문구를 막 써놨어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돼지끈 미등기 건물만 판다. 땅 토지 돼지끈 어디가 삐고 돼지끈은 하고 건물만 팔겠다. 집합 건물에서 또 그런 문제. 자,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가 아니라 이 문제입니다. 그죠? 돼지끈 미등기인데 건물만 팔겠다. 뭐 이런 거죠. 자, 누리 보십니다. 누리 보면은 요 보면은 이래요. 아파트인데 돼지끈은 뭐 미등기 감정가액 포함 뭐 건물. 자, 이거 사면 문제 있을까 없을까 이거? 조금 찝찝하죠? 그죠? 보통은 이런 게 없죠. 보통은 그냥 뭐 여러분들이 돼지끈이 대부분 있는데 이제 이래야 합니다.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가 자 보겠습니다. 자, 6번 봅니다. 6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서울의 강동구에 그죠? 돼지끈 미등기 감정 가격 포함 이런 식으로 무엇이 은평구 뭐 강남의 개포동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거 사면은 문제가 없느냐? 대출 잘 해주느냐? 자, 이렇게 샀는데 아이고 선생님 이 돼지끈이 없네. 대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 겁니다 여러분들. 응? 그럼 10% 띄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 또 1억 7천만 띄어야 되는데 그게 작은 돈입니까? 그죠? 자, 그런 문제죠. 그래서 아차 하면은 이런 거는 돼지끈 미등기다 하면은 이게 이제 조금 어려워요. 돼지끈 미등기. 그래서 보통은 뭐 돼지끈이 있죠. 이렇게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은 다시 하고 서울에 그죠? 서울에 유찰이 세분된 아파트 검색을 해보자. 해보니까 유찰 세분된 것이 25개 나왔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자, 이런 거죠. 돼지끈이 있죠. 돼지끈. 이건 지분이고 요거는 돼지끈이 있고 건물이 있고 이런 거다죠. 있고 아이고 너는 참 많이 떨어졌네. 그죠? 보니까 잘 아시죠? 마장동에 몇 분 얘기했죠. 돼지끈이 있고 건물이고 요리돼야 되는데 이게 없고 뭐 돼지끈 미등기 사고 이런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12억짜리가 3억 3,500까지 떨어진 게 8월 7일 문제고 뭐 내일 모레다죠. 다음 주에 이제 8월 7일이면은 다음 주에 바로 지금 준비가 되네요.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되는데 하여튼 뭐 여기에 전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입이 있는데 전입이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런 관계가 사이 쪽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이가 이제 전입이 건전항보다 빠르니까 그죠? 한 4개월 빠르네요. 빠른데 여기 이제 미상입니다. 그래서 아시라서 보니까 이 날짜에 6.5억에 뭐가 거리가 있어요. 똑같은 청에 전세가. 그래서 이렇게 추정은 되는데 진정한 임대인이 임차인이 되려면은 진정한 전세 계약서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진정한 자금이동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냥 계약 쓰는 거야 아무나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딸내미 뭐 사이하고 장인하고 계약서 써라 유구해갖고 신고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돈 안 가도 자금이동 없어도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는 없는데 자고지간
안 팔려고 지금 이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지권이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있으면 되는데, 다 있죠. 있는데, 없는 게 더 없는 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없는 거를 이제 이렇게 딱 대지권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교재 봅니다. 이제 7번 한번 봅니다. 7번. 그래서 우리 경매에서는 7번에 보면은 이거는 또 뭡니까? 토지만 매각이고 지분을 판대. 토지만 매각이고, 이제 이 건물은 안 팔고, 이게 아파트가 12세대가 있는데, 건물은 빠지고, 대지권만 팔겠다. 막 이런 겁니다. 자, 무슨 내용입니다. 우리 검색하다 보면은, 자, 건물만 해볼까요? 건물만, 이게 뭐 전국에 뭐 나오는가? 자, 건물만 경매. 건물만 입찰. 아파트. 아파트에 건물만 나왔다. 자, 검색하는 거겠습니다. 몇 개 나오는 거? 6개 나오네. 자, 아파트에 제가 이렇게 검색해 봤습니다. 건물만 입찰한다. 이 아파트, 이 조건을 줬어요. 두 가지를. 줬더니, 가평에, 거제에 대지권이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대지권이 없고 건물만 판다. 이런 거죠. 대지권이 없다. 대지권이 없다. 그러면은, 이 낙찰 받으면은, 이게, 예로 낙찰을 받으면은, 이 소유권은 어찌 된가? 이 건물이죠. 평창에 뭐 이런 거고, 마린시티 뭐 이런 건데, 낙찰 받으면 대지권은 취득을 하는 거냐? 이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대지권이 없으니까 건물만. 그 서울에도 보면 예전에 이 서울에도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경매 고수들은 또 요런 것만 또 딱 낙찰 받습니다. 요런 것만. 낙찰 받아가지고 어쩝니까? 그럼 뭐 땅값이 없으니까 가격이 뭐 반의 반값이죠. 건물만 해갖고 오래됐으니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130건이네. 서울에 건물만 매각. 그죠? 도봉구의 아파트인데 건물이 24평인데 9,300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용산의 이촌동인데 건물이 1억 5천에. 자, 이촌동 이런 건 좀 관심 있죠? 그죠?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 많이 살죠? 건물만 했는데 1억 5천. 건물만 한다. 그럼 급한 대로 살면 되죠? 그죠? 전용 몇 평, 18평에 대지권은 빠지고 건물만 낙찰을 받습니다. 미납해갖고 이렇게 낙찰 받아요. 뭐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임차인이 뭐 없다 해놨네. 그죠? 그럼 일단은 사는 데는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분은 내 끼니까 나 살겠다. 이래가지고 뭐 아파트 분양권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막 있을 수 있죠. 자, 이제 이런 건데 건물만 놓는 경우가 있고 요거처럼 이제 대지권만 놓은 게 있어요. 대지권만. 아파트인데 대지권만 놓은 게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대지권 있는가? 그러면은 예로 서울에 건물만 아니고 아파트인데 토지만, 그죠? 토지만 입찰 물건 아파트 한번 보자. 뭐가 나오는 거. 또 검색이 안 되네, 이거는. 하여튼 뭐 전국에 아파트에 토지만 검색이 선무사 잘 안 되네. 자, 일단 놔두고요. 자, 요거 봅니다. 창원에 이 수익 난 사례입니다. 누가 1억 7천에 받았어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10에 3053. 제가 법정 갔습니다. 요 물건 때문에. 2010에 3053. 자, 여기 이제 마산 하포구라, 하포구. 마산 하포구에 땅이 아파트 절반입니다. 140평이고 건물은 빠지고 토지만 2분의 1 정도 나왔어요. 이게 나와가지고 이제 해창 아트 빌이라고 여러분 아실 분은 알 겁니다. 요 빌에 요 밑에 깔린 땅이 이게 한 240평쯤 되는데 여기에 한 절반 정도가 나온 겁니다.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요 아파트가 12세대가 관련되어 있어요. 여기 해창 아트 빌이라고. 그래서 이제 대지권만 나와버렸어요. 대지권만 여기 이제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에. 지금 이 아파트인데, 나왔는데, 이 아파트죠. 여기. 도로변에 붙은 이 아파트입니다. 자, 나왔는데, 문제는, 일이 나왔는데, 이날이 다 돼가는데, 며칠 앞두고, 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한테 내려왔어요. 와가지고, 요거를, 날짜가 지정됐고 12세대가 지금 입찰하려고 서류가 준비가 거의 되기는 돼 가는데 아무래도 변호사님이 이거는 복잡하고
아무래도 밑에 그 학원의 원장님한테 좀 맡기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나한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입찰을 하기로 서류가 다 됐기 때문에 들고 이제 가는 거죠. 가게 되고 됐는 좌우지간 됐습니다. 됐는데 이리 갔는데 되면은 수수료를 300 주구만 안 되면은 100만 주구만 된 거야. 그럼 내 입장에서 되는 게 좋습니까? 안 되는 게 좋습니까? 되게 좋죠. 근데 갔는데 딱 하면 더 들어왔어. 스피드 옥션이라고 우리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경남지사장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임차인들은 이게 건물주들은 12명은 요거를 금액을 쓰기로 결정을 받고 이제 이렇게 서류가 만들어졌고 1억 7천에 누가 낙찰 받았어요. 스피드 옥션 혹시 아시죠? 사이트? 거기에 이제 경남지사 김정국 씨라고 받아가지고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게임이 끝나버린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분은 어쩌느냐? 낙찰을 받은 사람은 뭐 해더라 말입니까? 낙찰 이 받는 건. 자, 요거거든요. 옛날에 은행에서 설정하고 해놨는데 이게 이자를 안 줍니다. 위에 그 건물을 분양하고 땅값을 땅에 설정을 해놨는데 토지에 설정을 해놨는데 분양하고 나중에 죽고만 했는데 돈 안 줘요. 그러면 땅 건의당권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기가 경매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아파트 지진 상태에서 밑에 옛날에 엄마 땅에 이제 설정이 오래된 겁니다. 그거를 이제 경매를 넣었는데 그럼 낙찰이 되면 어찌 되느냐? 낙찰이 되면은 이 12명의 이 소유자들이 대지권이 전부 다 이게 한 사람 몰아죠. 12명이거든요. 12명이 요쪽으로 다 몰입입니다. 이 사람 앞으로. 소유자가 바뀌어버려요. 법인 앞으로. 바뀌어버리고 소유권이 다 가고 하면 12명은 땅은 없고 건물만 가 있는 거예요. 건물만. 지가 25평이다. 뭐 이런 거죠. 가 있는데 좀 찝찝하죠. 근데 땅 팔았다고 땅이 뺏겼다고 세무서에서 또 양도소득세 고지서 나왔어요. 니 살 때는 땅은 예로 평당에 예로 300만인데 낙찰된 거 이리 보니까 평당 458렸네. 이래서 너가 차익이 있으니까 세금 내라.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오고 땅 뺏기고 이거 재건축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낙동 오래처럼 허지부지합니다. 영 힘이 없죠. 건물주들이. 자,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소송을 했는데 그래 판결은 어찌 놓나 하면은 어디 시킨대요. 한번 봅시다. 지로 청구 소송에서 매달 짭짤 그냥 한 달에 140만 요 있네. 이거 봅시다. 여기 대지권만 낙찰받은 법인에서 소송에서 12세대가 매달 지로조로 150만 원 주는 거로 조정이 됐다. 12세대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150만 원 주는 거로 이제 당연히 그죠. 땅에 공짜 쓰고 있으니까. 알겠죠?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로로 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이제 조정해갖고 150만 원 주는 거로. 자, 그럼 1억 7,100 낙찰받아갖고 한 달에 150 받으면 걔한테 나쁘다. 괜찮죠? 그런 대로 그죠? 괜찮죠? 자, 그래가지고 이게 12세대가 찝찝하거든. 가에서 봤자 이게 대지권이 없으니까 찝찝합니다. 그걸 사러 와요. 그럼 내한테 지분 그 좀 팔소. 10평 팔소. 이렇게 팔아라 합니다. 그럼 팝니다. 파는데 금액이 다 또 가져가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형님은 좀 얼굴이 험악하네. 5,200. 아이고 아지매 아들도 예쁘고 참 좋네. 아지매는 3,500. 이래서 이제 이렇게 팝니다. 지분 포기. 그죠? 지분. 그 가능한 겁니다. 지분을 띄주는 거예요. 포기해주고 설정, 저래 새마을고 1억 설정도 돼야지 그것도 포기해주고, 다 깨끗하게 지분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산 사람은 이제 문제가 없죠. 대지권도 가 있고, 건물도 가 있고, 이런 겁니다. 자, 그래갖고 요 당시 조사할 때에 이제 총 12건, 매도가가 5억 4,500 정도. 그러니까 1억 7천을 받아가지고, 지로는 꽃감 빼먹듯이 매달 받아먹다가, 결국 한 5억 얼마까지 팔고 빠지는 겁니다. 그럼 낙찰이 잘 된 거죠. 잘 된 거고, 근데 지로 여기 떨어진 사람은 결론적으로 요 떨어진 12세대는 요 금액에 거의 한 3배를 주고 산 겁니다. 그래 된 거죠, 내용은.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파트 대지권을 좀 잘 봐야 된다. 그냥 넘어가도 된다. 조금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공부를 해봅니다. 자, 이제 8번입니다. 8번. 8번에 보면은 이제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가액에 포함되다. 고양시 일산에 자인데 자이 1단지 해놨다 그죠. 그래서 낙찰시 대지권은 문제가 없는가. 자, 이났습니다. 제가
그렇죠?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가액 포함합니다. 위시티, 일산자이, 일단지 뭐 이나죠. 10억짜리가 뭐 4억까지 떨어집니다. 그죠?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8월 8일에 이렇게 딱 준비해놨어요. 자, 10억짜리가 뭐 한 5억 정도 뭐 괜찮은 거죠, 일단은. 그죠? 괜찮고. 그 다음에 요 보니까 건물은 전용이 40평인데 대지권이 없다. 근데 미등기 감정가액 포함, 그럼 이거 낙찰받으면 되는가? 될까 안 될까? 기본적으로. 응?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어요? 자, 은행 가면 또 뭐랍니까? 선생님, 대지권은 어디 갔습니까? 어디 미국 이사 갔습니까? 대출 조금 어려운데요? 이렇게 무작위면 여러분들이. 응? 어디 아프리카 어디 이전했습니까? 대지권이. 자, 이런 겁니다. 22에 8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에 8이 한번 봅니다. 금액은 괜찮은데, 그죠? 금액은 괜찮은데 대지권이 없어. 이게 또 조금 문제입니다. 자, 봅니다. 자, 고양시 동구 일산동 컨대입니다. 동구 일산동 식사동에 전용이 40평의 미등기다. 그죠? 대지권이 미등기다. 자, 10억에서 49% 떨어졌다. 유동화에서 신한은행 건데 유동화에 이제 뭐 넘겼단 말이죠. 자, 이제 아파트는 괜찮고 가격도 내가 뭐 사는데 뭐 절반가니까 막 적당하다. 그럼 임차인이 있느냐? 어이구 멋있네. 송땡땡씨가 2015년도에 3억 5천을 줬다. 이씨한테 줬는데 건조당을 이씨가 이전할 때 신한은행에서 대출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죠? 살 때 이제 대출을 지원한 것 같은 날에 보니까 자 나왔는데 여기가 뭐 해주고 그 다음에 3년 뒤에 전세가 이제 소유자 나오고 아마 세입자가 3억 5천 들어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쭉 가압류는 이제 그 뒤에 몫이 아이고 몫이 많네. 그죠? 많다. 빚이 얼마고? 59억. 아이고 그죠? 우리 이 땡땡 씨는 좀 빚이 조금 많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이거 보니까 자 요번에 팔리면요 경매병 띄고 요놈 가지고 세무서는 잘 모르겠고 자료가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은행이 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임차인도 가져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래갖고 끝난다 됐는데 그럼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제 일이 되는데 이게 대지권이 미등기 뭐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한번 봅니다. 매각문에서 이제 사법보좌관이 뭐라고 써놨는가 한번 보죠. 우리 사법보좌관 노일 사법보좌관께서는 뭐라고 이제 이렇게 해놨나 보면은 별 내용은 없어요. 배당 요구도 근데 배당 요구를 해준 거 아니죠 이거? 아까 한 것 같은데 이거 빠져가 있노. 3억 5천이고 전입일자이고 선순이고 후순이고 배당 요구 아까 했죠? 배당 요구를 했네. 7월 3일에 이 뭐고 했다. 3억 5천. 주택임차권. 자, 요겁니다. 주택임차권을 등기를 하면은 배당 요구를 한 걸로 보고 챙겨준다는 그죠? 주택임차권. 전세권도 마찬가지. 전세권도 확정일자가 우리 전세권 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 있죠? 그 놈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같이 맞먹도록 고려해놔 봅니다. 그러면 주택임차권도 이제 되면은 요거는 경매 뒤에 이게 있으면은 당연히 배당료 해야 되고 경매 앞집에 있는 거는 막 이렇게 해놓으면은 알아서 배당료고 한 거를 본다. 그래서 2019년 7월 3일에 여기에 이제 배당료를 한 거를 보고 배당을 이제 계산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다가구도 그래요. 다가구도 전입이 있고 배당료를 했는데 주로 중간에 확정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전세권 실적하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한 사람이 빠졌을 때는 그 전세권 설정일자가 중간에 껴야면 됩니다. 확정일자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 입장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겠는데 이제 문제는 없는데 뭐 인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인수는 어차피 설정 뒤에 들어왔으니까 문제는 없고 아무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단지 요거 문제 요거 문제. 자 그래서 자 이게 여러분 요거 잘 안 보죠.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자 이런 사람이죠. 원장님 존경하는 원장님 우리의 원장님 그 낙찰을 받고 인도 명령 신청하니까 뭐 부동산 표시를 뭐 적어내라고 자면 됩니까? 요거 복사하면 돼. 요거 복사하면 돼. 알겠죠? 요 복사하면 저거 뭐 하신 거예요?
또르르 다 복사하고, 지금 뭡니까? 경매 넣을 때. 구분 건물에 표시하고, 건물은 2704호고 133제곱미터고, 자, 토지가 있다 없다 지금 보기에는. 이거 뭐 붙어 있죠? 83,374.3제곱미터 있죠? 이거 보입니까? 이거 안 보이나? 보이죠? 여기에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은, 일단은 있는 겁니다. 알죠? 있는 거예요. 지금 등기만 안 됐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럼 법무사가 신청할 때, 여기 얹고, 요 딱 잘라비고, 여기 없으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없으면 문제가 있는데, 여기 딱 붙었기 때문에, 요런 거는 마음속으로, 저거는, 지적 정리가 아직 안 됐구나. 그죠? 자, 물어봅시다. 차원의 성원이 잡았다가, 제가 옛날에 분양을 하나 받은 게 있었거든요. 분양 받고 막 살도 못하고 이제 서울로 막 정거를 가가지고 14년 살다가 또 내려왔었는데, 그때도 대지권이 정리 안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에 가서 보면은 팔 때 대지권 포함이라고 계속 팔립니다. A가 분양받은 사람이고 B는 또 입주한 사람이고 또 C가 다음에 계속 산 사람 넘어갑니다. 그래도 문제 있을까 문제 없을까? 다 문제 없이 하더라고. 중개업소에서 뭐 대지권 포함해갖고 다 A가 B한테 팔아먹고 B는 C한테 팔아먹고 막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언제 그럼 정리되냐? 제가 알기로는 한 25년쯤 된 게는 이제 정리되더라고. 이런 식으로 대지권에 이제 그 우리 시간 그는 모르겠다. 하여튼 저주한 왜냐 하면은 아파트라는 게 만 평이면요. 얘는 볼 때 딱 만평이지. 처음에 그걸 분양할 때는 땅이 동글동글해갖고 이게 찌그린 땅 우리 애들 어릴 때 하는 게요. 땅이 이렇게 딱 사각형이 아니라니까 이게. 백필지에 저보다 지 마음대로 생긴 것도 백필지 부탱끼면 만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정리하니까 시간평이죠. 나름대로. 자, 그럼 이거는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는 것 같아. 내가 본 게. 문제 없는 것 같아. 딱 신청할 때 벌써 답을 딱 줬으니까. 문제 없고, 요리 쭉 읽어보면은, 이거 한번 봅시다. 대지권 미등기지만 법원자는 분야를 완납했다는, 어디 있노? 완납했다는 내용이 있다. 판례에 의하면은 이 같은 경우 낙찰자는 분양자에게 자신이 직접 대지권을 등기주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료의 사실을 등기 경우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어요. 그럼 완납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게 어디 있노? 그런 거 좀 적어놨던지. 진짜. 응? 자, 그 내용이 매각문구명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요 있네. 자, 다시요. 잘 봅시다. 배당 요구는 아까 이제 설명드렸고요. 없어도 주택 임차권을 경매되기 전에 미리 등기한 거는 배당 요구한 날짜를 봅니다. 그래 보면 되겠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있네. 비고란에 대지권 미등기나 최저 매각 가액에 대지권 가액이 포함이 되고 감정평가할 때, 여기 때 2002년도에 DSD 3호 주식회사에서 분양 대금을 완납하였다는 해신이 있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대지권 정리를 해달라 하면은 이제 법무 비용만 조금 들면은 해주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 없는 겁니다. 됐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가 믿어야 됩니까? 여기서 답을 잡으면 돼. 여기서 답을 잡으면 된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잡으면 되고, 또 이렇게 부동산 표시 목록에 이 딱 보니까 벌써 이렇게 딱 놓았을 때는 네가 대지권을 가 있구나. 그 중에서 그렇게 느끼면 되고. 자, 그럼 문제 없죠? 그럼 이거는 받으면 되겠다. 일산에 8월 8일 날에 어디 가죠? 일산에 고양지원 가서 접근하실 분들은 절반 가서 살 수 있다. 이 말도 그죠? 문제 없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사례 2를 봅니다. 사례 2를 보려니까 시간이 52분이네. 자, 그럼 10분 또 쉬고 02분에 만나겠습니다. 10분 쉽니다.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가액에 포함평가됨 해놨다. 자, 요 문구. 요게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인천 거를 받았는데 문제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019에 32974. 그죠? 19에 32974. 이게 이제 낙찰이 되면은, 이런 게 경매 신청 들어오면 이제,
사법보장원도 신경 많이 쓰거든요. 감정평가서도 신경 쓰고, 참, 그죠? 대지권이 없으니까, 있으면 뭐 간단한데, 없으니까 상당히 문제돼요. 그럼 요거 보면은, 서구에, 인천 서구의 아파트인데 낙찰이 한 명이 됐다, 그죠? 한 명이 2차에서 외롭게 딱 혼자 됐는데, 요게 이제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 포함해갖고, 이 보면은 이제, 1억 1천만 원, 그죠?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땅은, 아파트는요, 항시 이렇게 구면 됩니다. 이게, 금액이 이렇게 나가지죠. 이게 2억 5,300이다, 이렇게 하면요, 201호가 84.809 제곱미터인데, 여기다 그뭐 토지는 1억 200이고, 건물은 요렇고,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85가 넘어가면은, 우리 부동산 매매 사업자 할 때, 요 건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10%를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싸게 파는 내 말이거든요. 여러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제가 85 제곱에다가 초과되는 거는 낙찰을 받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억 5,180만 원에 10% 1,500만 원 싸게 팔려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전용 85 제곱미터 이하 거 국민주택 규모를 낙찰받자 그냥 했고, 하여튼 토지 건물 그럼 3대 지금 4대 6쯤 됩니까 대강? 보통 그렇죠. 처음에 신축 아파트는 한 3대 7 가다가 토지가 3중 가다가 건물이 7다가 나이가 들면은 거꾸로 조금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그럼 여기 이제 토지 1억 120만 원,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거를 이 대지권이 없는데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도 이제 고민하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자기 의견을 한번 넣어놨을 건데, 자, 일단은 요거 봅니다. 매화문에서 요거를 보고, 아이고, 꺼놨겠네. 안 들어가지네. 자, 봅니다. 전에 해놓은 게 자료가 있으니까. 자, 여기 이제 매화문 매수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비고라네.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분양 업무 시공사인 GS건설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사실조회 해신에 의하면은 분양대금 1억 8천이 미납되어 있으며 매수인이 대지 사용권에 대응한 토지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경우에 위 미납금액 1억 8천에 관련해서 토지 소유자가 동시 이행 항변권을 주장했다. 여기서 GS건설에서 이게 네가 주야 내가 등기 넘가 줄게 이런 얘기다죠. 그러면 1억 8천을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결국은 뭔 거라면 1억 8천하고 결국은 한 3억 한 5천 한 3억 한 6천 정도 주고 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편한데 만약 이거를 모르고 옳거나 말거나 좋다 그냥 아이고 멋진 아파트 한 4억 가까이 가는 아파트인데 이게 이렇게 나오노 살 수 있겠죠? 살 수 있는데 항시 그거는 이제 그런 이 시공사에서 항시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되지.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조사 안 했으면 뭐 됩니까?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은 이게 이제 1억 8천이 문제 생기면은 그럼 이렇죠. 이게 이제 소유자가 조시해서 그냥 일반 매매로 황경제한테 가져왔다. 황이. 나도 뭔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보기에는 아주 보기에는 여기 가보니까 1억 8천 내놔래. 그럼 다시 이렇게 이제 빼가는 거죠. 그럼 여기 관련된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잘했다, 중개하자다. 하자 되는 거죠. 그죠? 좌우좌우 문제 있는 겁니다. 문제 있어가지고, 요런 거는 이제 대지권이 없으면은 좀 잘 봐야 됩니다. 대지권이 없다, 토지 별도 등기다 사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자, 그럼 요거는 보니까, 이게 뭐지? 요거 부동산 표시 한번 보고 어디 갔는 거? 부동산 표시를 요거는 보니까, 요거는 있네. 잠깐만요. 부동산 표시 목록을 보니까 요렇게 해서 지금 대지권이 이게 있는데 대지권이 있죠 지금 그죠? 있는데 돈을 안 줬다. 돈을 안 줬다. 그게 또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럼 대지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또 문제 없다 하기에는 또 좀 문제 있다. 그러니까 자부지간 결론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어디 가서? 시공사 그죠? 분양을 할 때 시행사하고 시공사가 있죠. 시공사 여기에서 시공사에 물어봐가지고 얼마 정도 내면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냥 아까처럼 아까 뭐 했죠? 준다 아까 그랬죠? 이게 아까 어디 갔나?
여기는 아까 준다고 그랬죠. 그죠? 완납이 됐고 짜고 됐는데 요거는 지금 돈을 내놔라 말이죠. 돈 내놔라. 그래서 이게 좀 정확하게 따져야 되겠다. 그냥 덜렁덜렁 말 일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럼 아까 전에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미등기 감정 가격을 포함했다. 그죠? 포함했거나 샀는데 또 1억 8천을 내놓으라고 하면 상당히 금액이 오버되는 거죠. 그죠? 정상적인 요것밖에 안 되는데, 이라고 낙찰을 받았나, 대지권이 있다고 받았는데, 실제는 이게 허수고 1억 8천을 추가 부담해야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낙찰자는. 이 사람도 잔금 넣어놓으면, 아이고, 잔금까지 다 넣었구나. 그죠? 다 넣었네, 잔금도. 이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죠? 후회를 하고, 뭐, 법원이 잘못됐니, 못했니, 뭐, 그런 할 겁니다. 근데 벌써 답을 딱 줬는데, 그죠? 줬는데도 지금 그렇다. 지금 보니까. 이걸 감안해서, 뭐, 한 5천에 산다든지, 뭐, 이래 사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세게 샀네. 자, 넘어갑니다. 요 주의사항 봅니다. 주의사항에 보니까 주식회사, 이건 아까 그 이야기고요. 전문가 멘토 한번 봅니다. 현재 대지권이 미등기인 건물인데, 주의사항이 수된 내용이 사실하면 판례에서 감정가에 대지권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었더라도 대지권 취득에 장애가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정상적으로 대지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된 자금을 금액을 알아보고 반영해서 입찰해야 할 것입니다. 대지권 등기는 분양자에게 잔금을 지불하고 필요한 수리를 받아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낙찰은 잘못됐다 말이에요. 알겠죠? 1억 8천에 대해서 감안하고 저가 낙찰 받아야 되는데 잘못됐다. 이해가시죠? 대지권을 갖다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10번 봅니다. 1번 봅니다. 10번에 1. 수원시 영통구입니다. 영통구. 22에 28이죠. 20에. 요금처럼 대지권이 이리 붙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이거는 문제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매각문건 맹세서 비고란에, 그죠? 이렇게 이제 회신이, 1사례 아까 보니까 대지권 미등기나 최저매각에 대지권 포함되었고, DSD 3호 중에서 완납했다는 회신이 있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은 이거는 문제 없는 겁니다. 이거 그냥 이제 사보고자니 이 비고란에 쓰는 건 아니거든요. 다 자기가 조사하고 서류가 우리는 서류 못 봤지만은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다. 그거 답을 준 거예요. 2번은. 자, 그다음 3번 봅니다. 3번은 보니까 일산시 동구에 10억짜리 6억인데 제일 밑에 비고란에 보세요. 비고란에 보면은 이게 또 지금은 잔금이 20에 3550 이거는 이해하면 안 되겠네.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자료를 안 비주니까 매각무예서를 공개를 안 하니까 이게 조금 들어오네. 잔금이 안 냈구나. 대금 지급기한 진짜 됐네. 자, 한 번 봅니다. 이거는 살아있네요. 고양시 일상구의 아파트인데 미등기 감정가격 포함 전용 41평. 자, 이래가지고 10억짜리가 6억 7,800에 6명이 해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매각하지 않고 대금을 넣어라. 8월 16일 6월 달에 낙찰 받았는데 8월 달에 잔금을 넣어라. 좀 많이 늦었다, 이죠? 이제 대지권 때문에 그랬는가. 자, 이렇게 쭉 있는데, 자, 한번 봅니다. 이거 보니까, 이런 거. 자, 매각무금에서 뭐라고 써놨는가. 그죠? 여기 있네. 비고란에 봅니다. 대지권 미등기나 최저 매각 가격에 대지권 가격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감정할 때, 이제 포함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매수인이 미납된 분양대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여부는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 선이 매수 신고 전 미납한 분양대금을 확인을 해라. 경매는 신청 채권자가 경매 신청 시 제출한 대지권 관련 내용은 별지를 참조해라. 그럼 이것도 비주는데 안 비주니까 지금 이제 가서 법원을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납한 분양대금을 확인을 해라. 요 서류 본게는 아마 확인해야 되겠다. 그냥 덜 넘어갈 게 아니고,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금액이 얼마인지 이제 상세하게 좀 알아가지고 그 금액을 플러스 해가지고 산 거로 이래야 되겠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 옥션원에 써놓은 거 한번 봅니다. 보면은 났네요. 집합 건물은 법에 의해서 토지를 토지의 소유권 비율로 나누어 대지권 형태로 건물 등기부에 기재하고 토지 등기부는 표시하는 원칙이다. 그 다음에 대지권 미등기라는 것은 이러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 토지 등기부가 존재하는 의미인데 그 원인은 토지의 소유권이 건물 소유권과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 건물 분양자가 원 토지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여전히 별개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와 소유권이 집합 건물의 소유가 일체로 이전하지만은 토지 소유권 정리비율로 같이 사항이 있다. 이라고 쭉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봅니다. 밑에 줄친한 거. 토지 소유권이 등기부상 분양자 앞으로 되어 있으면 대부분 문제가 없는데 단 재개발 재건축의 분담금 미납으로 대지권 등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된다. 또 토지 등기부에 공유지분 형태로 건물 소유자 등기가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현장에서 일반 거래로 문제가 없으면 경매도 문제가 없는데 따라서 중개업소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대지권 미등기 사유와 등기 이행 일자를 파악하는 게 좋고 확실한 방법은 집합 건물을 분양하는 주체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하다. 맞는 얘기죠. 아까 그죠? 주식 있죠. 시공사. 그거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역시 중개업소나 관리사무실, 부장사무실, 시행사, 시공사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그 조금 좀 까다로워요, 그죠? 있으면 되는데 미납된 게 여기 있다, 사무에 있다 그러면 추가 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아시죠? 조심해야 되겠다. 싸다고 그냥 덜렁 물었다가 돼지권 없으면 큰일 났죠. 자, 그 다음 봅니다. 강남의 개포동인데 투기과열 지구인데 재건축 시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는가 이런 겁니다. 22에 10880이에요. 그죠? 22에 10880이라고 봅니다. 자, 봅니다. 강남구 개포동. 그죠? 개포동의 대지권이 지금 정리가 아직 안 되고 전용은 어디 있습니다. 이거 언제 정리인데 대지권이 정리가 안 되는 날짜는 모르겠네. 하여튼 20년 넘어갔는데 저 미등기 감정을 포함 이래가지고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8일에 지금 64% 진행이 되네요. 강남의 개포동. 그죠? 개포동. 좋습니다. 아파트 좋습니다. 자, 이래가 있는데 임차인은 없다. 그죠? 얹고,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건저당이 신한은행에서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전세권을 또 대부업체에서 천만합니다. 이건 왜 하나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왔고, 소액보증금 받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대부업체 500만원, 보통 500만원죠. 저수정 500만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다 같이 소멸된 거니까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는 이제 요건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 보니까 일괄 매각, 대지권 미등기, 본건은 개포 주공 67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 진행 중으로 2021년 1월달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었으며 현재 재건축 심의 중이고 채무자 겸 소유자는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요 정도고, 이게 문제가 있는지, 요거를 좀 알아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이게 경매가, 그럼 이게 샀을 때 우리가, 경매 누가 넣었죠? 자, 요거죠. 신한은행 거를, 여기서 이제 MPL로 건조당 거 이전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경매를 넣을 때, 요거를 이제 은행 경매로 온 거. 자, 이런 겁니다. 이 실을 주공도 재건축은 우리가 조합 설립 이후에 덜렁 사고 팔면은 조합은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뭐 이런 거 받았다 그죠. 그 뒤에 덜렁 사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근데 중개업소 가끔은 매매식이에요. 왜냐? 보통 보면은 도정법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 2항에 보면요. 등기부에 10년 이상 거주를 5년 이상 했다. 이러면은 예외조항이 있어요. 등기부에 이 소유자가, 경매당한 소유자가
10년 이상 있었다, 거주를 5년 이상 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보통 중개소에 매매를 시거든요. 그 등기부도 보고, 주민초본권을 해갖고 이제 보고 이래. 이거는 조합이 설립이 돼도, 이제 그 매매가 돼도 시킨다고요. 그럼 이제 경매에서는 임의 경매는 또 괜찮아요. 공매도 괜찮고, 괜찮은데, 강제 경매로 된 거 낙찰받으면 될까 안 될까? 조합은 분양 있다 없다? 없단 말입니다. 강제 경매 된 거는. 그래서 이제 경매가 강제 경매 된 건 안 되고, 임의 경매는 된다 했는데, 요거는 또 이제 임의 경매는 임의인데, 신한은행에서 대법치에 채권이 양도됐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다툼의 소진이 있는데, 자, 이런 거죠. 이거는 원래는 뭡니까? 신한은행에서 경매 넣어야 되는데, 이게 그죠? 원래는 본적이 신한은행 그거여서 이제 팔아먹은 거죠. 부실되니까 팔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대신 이제 이렇게 경매를 이제 임의 경매가 들어가는데, 요것도 은행 경매로 봐줄 수 있느냐? 이제 논란 소지인데 봐주면 되겠나? 그래 싶어요. 내가 볼 때. 원천적으로 은행 그 부실돼 갖고 이제 경매를 했으니까. 그 법에는 이제 임의 경매 때, 금융기관에 임의 경매 때 해놨는데, 여기서 이전받은 NPL로 사가지고 이전받은 데서 경매가 이제 진행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조금, 분양권 자격자를 줄지 안 줄지는 조금 조합마다 성격이, 그죠? 원래는 됩니까? 이 은행, 그죠? 은행에서 이렇게 갖고 있는 거를 이제 부실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부실이 되니까, 원래는 이제 이게 신한은행 거네. 신한은행 갖고 있다가 9억 1,000여 이제 9-1. 자, 다시 봅니다. 순위번호 19인데, 19-1, 19-2하고 이전을 받아비죠. 이전 누가 받느냐? 이제 대부업체에서, 그죠? 19-2. 이렇게, 여기 이제 NPL 과정이거든요. NPL을 사가지고 이제 그냥 이전을 받습니다. 받는 방식은 이제 뭐 론쉐일,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받고 있죠. 그 돈이 이제 필요하면은 또 19-3에 갖고 또 돈을 빌립니다. 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채권자가, 너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은행 살 때 모자라니까 돈을 좀 이전 받을 때 같은 날에 여기서 돈을 좀 빌려준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여기에서 한 20% 되고 또 여기에서 또 한 80% 되고 그렇게 이제 19-2, 3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나가고 이제 돼가지고 이거 다 했는데 문제는 요 정도 같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19-4를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또 빌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죠. 19-4 있네. 이래갖고 또 빌려줍니다. 또 이렇게 해서 막 빌려줘요. 그럼 이 업체들은 별 문제가 없겠는가? 좀 문제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은 그러면은 은행 거를 원래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 빌려가지고 이제 부실되니까 요양권으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대부업사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갔는데 대부업체에서는 사올 때 예를 10억이다 하면 지도 한 2억밖에 없어요. 신한에서 10억 달라고 8억을 대부업체 또 빌립니다. 같은 날 질권 설정해 빌리고 그래 해가지고 막 끝나면 되는데 또 대부업체가 어디 가가지고 야, 니 이거 아파트 많이 오를 거니까 너 돈 5억 좀 투자해라. 또 19-3이라고 빌려줍니다. 그럼 그쪽에 돈을 한 100억을 갖다 댔어요. 90억, 100억. 그게 지난번에 뻥가 났어요. NPL 강사가 이제 돈을 수학 학생들 걸 받아가지고 처음에 보기에는 이자를 많이 주거든. 뭐 하니까 이자가 통톡톡 터트주니까 아이고 저 업체 믿을 수 있네. 야, 투자할 사람 돈 내놔라. 이래가지고 한 90억, 100억 못하고 19-3, 4로 그냥 설정을 해줬는데 받았는데 이 가격이 또 올라가면 되는데 부동산 그런 거는 그렇잖아. 이게 다 그래프가 있으니까 또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손실이 팍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수강생들이 한 100억 정도 까문 사례가 있습니다. 강남에서. 그래서 NPL 투자도 신중하게 자기 체험에 잘해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수강생들하고 뭐 여러 1:55로 그 NPL 교사하고 싸움 해본들 교도소 넣어본들 뭐 할 겁니까? 안 그래요? 돈이 문제지. 자, 그런 경우 많이 있으니까 NPL 투자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냥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시끄럽습니다. 시끄럽고 많이 났습니다.